귀멸의 칼날은 여러모로 괜찮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만 이 작품이 모든 측면에서 명작이라고 하기는 약간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인기는 애니메이션의 연출 덕택이지 보현의 원작 만화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통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원작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귀멸은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더 인기가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내용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이 작품에 대한 분석과 비평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이낙스 창립자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오타쿠로 알려진 오카타 토시오 같은 경우에도 귀멸의 칼날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다른 영화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멸이 그저 식상한 소년 모험 만화 중 하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원피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소년 모험 만화들을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차근차근 강해져서 결국 악당들에게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그에 비해 귀멸은 주인공이 너무 약합니다. 탄지로는 계속 열심히 수련을 하지만 오니를 압도할 만한 힘을 갖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귀멸의 악역인 오니는 인간을 잡아먹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연민을 자아냅니다. 사실 많은 오니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고 때문에 운이 나빠서 오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쁜 오니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오니들은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오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몇몇 비평가들은 귀멸의 이런 독특한 설정이 코로나 시국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꼈고 또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해도 오니에게 승리할 수 없는 무력한 탄지로에게 공감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오니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연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설명이지만 설득력은 좀 약합니다. 귀멸 만화 원작은 코로나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일본의 사회학자이자 비평가인 미야다이 신지의 해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만화가 현재의 일본 사회에 대해 분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논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경제가 잘 나갔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소년 만화는 그 시대의 성공 신화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을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의 손오공은 엄청나게 선하고 그야말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자 그는 보현의 원숭이에 가까웠던 존재이지만 계속 성장해서 결국엔 인간을 뛰어넘어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관념이 이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 40년 전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사회구조는 고착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모로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수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체념감이 퍼진 지 오래인데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쯤이 되면 나는 그저 이 사회의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두가 이기적인 오니 같은 존재로 둘러싸인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나는 그저 허약한 존재로 개돼지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사회 전체에 팽배합니다. 이런 시대에 노력을 하면 마침내 성장할 것이란 드래곤볼식의 이야기는 설득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차라리 탄지로처럼 무력하고
결국에 어떻게 해도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더욱 공감을 주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멸에서 탄지로는 오니보다 몸이 약한 존재일지언정 마음이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니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니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탄지로는 그런 쌀벌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타적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유인리적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야다의 신지는 이 맥락에서 탄지로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주인공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나우시카는 이미 망해버린 세상에서 꿋꿋이 타인들을 위해, 자신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타적 투사입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탄지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오니처럼 살아야만 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타적으로 살아가려는 유인리적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미야다의 신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멸의 칼날이 오늘날의 어두운 현실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도 인간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이 해석을 한 번쯤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